손병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아침에 다들 나와주시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년이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또 군정에 하는데 이 계신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다들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참 군정이 흘러가는데 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일에 옳은 일에 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러한 또 기준의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부터 제가 공약을 했던 부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군수로 오기 전까지 가게에 있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서부터 삼성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부사장 마칠 때까지 그다음에 제대로 우리 울진에 대해서 또 한수원 공모로 원자력 본부장 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울진 군수가 되면서 두 가지 제 비전은 제가 두 가지를 정했어요. 우선 우리 군민들 잘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잘 섬기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울진 군수로서는 군민이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한 울진을 만들겠다. 일부는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사우디에 갔을 때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우디에 가가지고 복합화력 발전소를 팔러 갔는데 왜 삼성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안 하느냐고, 너 나라 기름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 왜 원자력 발전 찾느냐 하니까 기름하고 가스를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값싸게 전기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마인드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을 섬기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어느 조직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조직의 가치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직을 근본적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미션이 있고 이 조직이 가져야 되는 존재의 이유나 목적, 그 다음에 비전, 이러한 핵심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보여드리나 하면은 지금 한수원에 있을 때는 한수원은 삶을 풍요롭게 값싸고 안전한 전기로 국민을 삶을 풍요롭게, 삼성전자는 인류사회 공헌, 이게 너 돈만 벌지 왜 인류사회 공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 경쟁력 있게 사업을 해서 인류사회 공헌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각자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내가 할 일까지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미션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항상 하는 또 교육 때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그래서 공무원 헌장에서 나와 있는 이 투명, 창의 전문, 다양성, 청렴 이러한 부분이 생활화가 돼서 공직자로서의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에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국민을 섬깁시다 하고 명찰을 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잘 살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잘 사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관광은 별도로 관광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성기능 분쟁을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 전체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4개 분야로 군정을 나누어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울진군이 인구가 4만 7천 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이 187명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670명. 한 명도 출생하지 않은 면이 건강성면, 매하면, 기성면. 3명 태어난 게 평예읍이 3명, 온정면이 1명.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50%가 가는 부분이 매하, 기성, 여기 온정입니다. 여기 온정까지가 50%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북면하고 우리 울진읍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가 40%다 넘어가요. 이게 이러한 인구 절벽의 문제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것 가지고는 당장의 대안이 안 된다.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경제에서는 2가지를 공약을 했었어요. 우선 신한울 3, 4호기 좀 땡기겠다. 신한울 3, 4호기를 하면은 한 10년간에 걸쳐서 11조의 돈이 들어오지만은 평상시에 2,500에서 한 4,000명 정도의 인력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북면, 죽변, 울진읍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피크타임 때는 한 5,000명씩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울진군 경제에 활력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공약을 할 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으로 산단을 만들겠다. 전기를 싸게 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싸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단을 조성을 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국가 산단으로 원자력 수소로 국가 산단을 최종 정하게 됐습니다. 자, 왜 수소 산업으로 정했느냐?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형성된 부분이 앞으로 이미 1도가 높아져 있는데 2도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 2도씨 이상은 안 된다. 1.5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하고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는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EU의 탄소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2023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은 26년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탄소세가 부과가 되는데 작년도에 이 포철이 수출을 한 거기에 탄소세를 매기면은 7천억이 돼요. 7천억. 매출액의 12.26%를 세금을 물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국입니다. 이 수출국에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출 하나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게 앞으로 수소를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왜 수소냐? 기름이 우리 막 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날 수 있는 연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40년이 계속 늘어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름은 언젠가 고갈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 수소는 물에서 얻습니다. 물에서 얻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수소가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보다 더 안전하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와서 발표를 하고 갔는데 이게 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들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가 옛날에 우리 도서가스 쓰다가 집에 들어가 냄새 나면 폭발하고 이랬잖아요. 이거 위로 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지금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소를 1로 안전계수를 1로 본다면은 도시가스가 1.03, 가솔린은 1.44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40국에서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를 하죠.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 생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기 분해를 하는데 이 전기 자체가 화석 연료를 쓴 기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석탄에서 생산하는 거, 가스에서 생산하는 거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레이 수소, 수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때 나오는 탄소를 포집을 하자. 포집을 하자고 해보니까 너무나 방대하고 여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냐? 신재생으로 하자. 신재생으로 하려고 보니까 태양광하고 풍력 가지고는 너무 비싸진다. 이걸로 수소를 만드니까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어간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2030년에 킬로그램당 3,500원 한다고 했는데 택도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자력 전기만 빼내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 단가 50원짜리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수정하기 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울진군에서 이 수소 실증단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수소 실증단지가 뭐냐? 한수원에서 수소를 만드는 실험 설비를 갖추어 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 이걸 해 가지고는 우리 원자력 본부가 지금 전에 4개에다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차이가 없어요. 원자력 본부 있는 데서는 다 실증단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수원은 눈치 보느라고 어느 쪽에도 어느 쪽이 낫다고 얘기도 못하고 실로 속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영광이 제일 앞서 있었어요. 영광은 또 울진하고 다른 본부하고 틀립니다. 영광은 직접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한수원에다가 압력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거 안 주면 우리 이거 해. 뭐 데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조건을 걸어서 내심으로는 한수원에서는 영광에 이걸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국가산단으로 바꿔라. 국가산단은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단지를 만들 테니까 정부에서 판단해보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면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진에다가 수소의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할 테니까 4천억을 들여서 만들어 주십시오.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하면서 전략이 뭐였느냐? 결국은 국가산업단지는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 입주시킬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소 연구하는 대기업들 MOU를 다 맺었어요. 9군데 저기 있는데 9군데가 여기 사진은 9군데가 안 되는데 전부 다 MOU를 다 맺었습니다. 울진군에 수소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울진군에 입주를 하겠다. 다 전부 다 이 MOU 맺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원자력 본부하고 경쟁력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데 원자력 본부에서 우리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차별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게 울진군은 3, 4, 5기를 하고 나면은 비송전 전력이 생긴다. 비송전 전력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예요.
비송전 전력은 어차피 송전 선로 능력이 모자라서 전기 생산을 못하니까 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놀리는 전기를 가지고 울진군에서 수소 생산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국회의원, 또 여기서 뭐 이름 밝히는 곤란하지만 몇 분의 국회의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아니 우리 고향에 이런 남는 전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해주겠다는데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언론도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동해안에 이거 모자란다.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또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가 여행이도 과거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LNG 선박이나 모든 선박에 이런 가스 운반을 하는 그러한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전체 스케줄에나 그런 돌아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하겠다. 실사를 할 때도 내가 답변을 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질문이라는 게 그 사람들 보는 관점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깨뚫고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앓고 있어가지고 그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걸 했는데 여행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운송에서부터 운송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LNG 공부를 하면서 가스에 대해서 LNG도 알고 수소도 알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마침 또 군수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 점수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되면은 여기에는 수소를 만드는 기업, 또 수소를 액화를 시키는 기업, 수송을 하는 기업, 이 전체 이 전 주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공단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그 신한울 1호기 준공식 때 산업부 장관이 오셨어요. 그때 대통령은 못 오시고.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이 품목을 결정을 하니까 그날 마침 이제 제 앞에서 같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 보고, 장관님 울진군의 수소산업단지는 우리 울진군이 해달라고 자꾸 쪼를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울진 보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전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로 빼내 가지고 지금 뭐 아까 50원짜리 나왔지만은 실제로 단가로 치면 40원짜리 원가 40원짜리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없고, 그렇다고 울진군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한수원이 지금까지는 전기를 가지고 국가 경제에 기여를 했는데 이 원자력의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더 큽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울진밖에 없습니다. 왜 울진밖에 못하느냐? 다른 데는 그 운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LNG 선에 대한 얘기를 했죠. LNG 선이 우리나라에서 LNG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값싸진 게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배를 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배를 잘 만들어 그런 데다가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배값을 절반으로 낮췄어요. 우리나라 캐파들이 워낙 크니까. 현대, 대우, 삼성이 세 군데 조선사들이 전 세계 LNG 선을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는데 캐파가 그래도 커가지고 우리들끼리 값싸움 하다 보니까 옛날에 배값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배는 막 기술이 좋아가 더 키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운송비가 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 LNG 선을 만드는 기술이나 이 수소 운반선을 만드는 기술이 똑같습니다. 지금 다 이러한 기술의 내용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정부에서 수소를 배로 운반한다는 말만 하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기술 개발들 해가 다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배로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선박으로 운반을 할 수 있는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진에서 수소를 만들고 나면은 삼척의 시멘트라든지 포항의 철강단지라든지 울산 심지어 서해안 이렇게 다들 운송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안동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님 우리 전체 국가산단 하는 팀들이 MOU를 맺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서부터 저는 전략을 다시 바꿉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을 유치를 하기 전까지 법을 바꿔주십시오 이러면 이거 탈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법 바꾼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때까지는 논리가 뭐 있느냐. 비송전 전력이 있습니다. 비송전 전력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걸 했고 지금서부터는 비송전 전력도 좋지만은 대통령 시행령을 바꿔주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이만큼 영향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한수원에서 전기를 바로 우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거래소를 거쳐가지고 한전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단가 적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 전기를 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전기줄을 통과하는데 그 전기가 한수원 전기만 가는 전기줄이 아니고 석탄으로 만든 전기도 가고 LNG로 만든 전기도 가고 모든 전기가 그리 다 가버려요. 이게 섞여서 이게 원자력 전기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원자력 전기로 만들어야 탄소세도 안 물고 여러 가지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전기 주십시오. 이제 원자력 전기 주면은 전기 요금 한 100원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300원, 500원 더 붙여줍니다. 투자예요, 투자. 저거는 소비고 같은 전봇대 전기선 타고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전기 쓰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전기를 따로 빼내주면은 투자하는 겁니다. 원자력 전기 원가 40원짜리 전기를 투자를 해주면은 우리가 몇백 원의 가치가 있는 수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울진군을 위해서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울진 군민이 잘 살고 울진군을 위해서 이걸 해달라 그러면은 대통령 안 바꿔줘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안 바꿔줄 거예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뭐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할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 또 주변 사람들을 알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서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내일 모레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 시행령 바꿔주십시오. 그건 얘기 못하죠. 씨알도 안 맥히죠. 그렇지만은 어느 시점에 대통령이 아시는 경로를 해가 다 아시게 하고 주변이 다 알게 해놓으면은 그래 이거 당연히 바꿔줘야 되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되네. 이렇게 되는 시점에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장관께서도 이래 해준다고 했어요. 해준다고 보다 장관 영역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원전을 활용해서 청정수소 값싸게 탄소 중립 기간산업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 대통령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울진에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요 앞에 설명을 하니까 장관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당장이 산업부에서 하지만은 우리도 거들게.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우리 울진군을 넷제로 시티로 만들려고 추진을 할 거예요. 그 넷제로 시티 하려면은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기 쓰면 안 되잖아요. 우선은 그 전기 자체가 청정 전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바로 써야 넷제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넷제로 시티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1호가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루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울진군에는 수소 때문에 별도의 전기를 주는 라인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울진군 전 세계 최초로 넷제로 시티.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가겠습니까? 예. 전기 바로 뽑아주는 혜택이 가야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혜택을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업체들을 기술적으로 제대로 공단이 조성이 되고 공단에 다 입주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이 일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1차적으로는 공단을 만들어야 되고, 국가산업공단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러한 기업들을 다 집어넣고, 이러한 일들이 남아 있으면서 법 개정이나 정부하고 같이 추진할 일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울진의 그냥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구미의 반도체 단지라든지 포항의 철강단지, 이 규모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다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 거기에 집약을 해서 같이 사업을 끌고, 그 다음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하는 거, 대한민국의 수소 만드는 거는 울진에서 다 만든다. 지금 48만 평 갖고 모자라요. 거기에다가 수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이제 울진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3, 4호기 공사 재개, 그 다음에 국가산업공단 유치, 이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1주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였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농민, 어민들이 잘 사셔야 돼요. 이게 농민, 어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기계화밖에 없어요. 기계화에다가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가치를 올리는 일,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활용해 가지고 기후 변화라든지 노동력을 줄여서 하는 방법,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자, 이 부분은 지금 평야에 가면은 평야 청년들이 그 논에다가 지금 저걸로 바꿨어요. 그 콩을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고 이모작을 하면은 수입이 한 2배 정도 납니다. 여기에 도비 절반, 군비 절반, 그 다음에 거기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요. 이미 평야 청년들이 시작했어요. 몇 군데 시작합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도. 이러한 부분으로 대형 농기계화 하면서 논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에 이모작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밭도 대형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게 우리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다가 대형 저온 저장고 올 연말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7억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양파값이 지금 나올 때 한창 팔 때 보면 굉장히 싸요. 뭐 넘어봐야 한 20kg 한 망이 한 10,000 몇천 원밖에 안 갑니다. 근데 겨울 가면은 이게 거의 배로는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유통 과정에서 뭔가 가치를 올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다른 게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값이 올라갔을 때 파는 거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고 올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표고버섯 스마트팜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마을 단위로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마을에 보면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몇 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르신들도 거기에 가끔 일도 할 수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판로 확정을 해줘야 되겠다. 판로 확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돈이 대규모로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낸 게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우리 저 울진에도 보면은 북면의 김창기 씨를 비롯해가 기존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분들이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주면은 어른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판매망은 우리 유통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상북도에 급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표고버섯만 해도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전체 들어가는 게 한 8만 톤이 들어가요. 우리 울진군에서 다 나와도 몇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판매망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표고버섯을 선정을 했고 올해는 24억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추석이 조금 하는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확이 될 텐데 요 수확물을 가지고 그동안에 들어간 원가 앞으로 팔았을 때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로 했을 때에 의회를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걸 하반기에 판단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업 쪽은 아직 답을 지금 하시는 거 외에 어업 쪽이 굉장히 이제 우선은 뭐 후쿠시마 저기 때문에 또 오염수 때문에 많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값 때문에 많이들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찾고 있는데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뭐 양식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게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류를 좀 혁신을 시켜야 되겠다. 일단 우리 판장에 나는 이 화로들이 비싸게 팔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화로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건 회입니다. 아침에 울진에서 출발한 회가 도시 밥상에 저녁에 올라가는 거 이게 그래도 가장 크겠다. 여러 군데 유통망을 혁신을 할 수는 없고 서울에 올라가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저녁에 동해안에 회를 갖다가 저녁 밥상에 올리면은 이 부분은 엄청나거든요. 우리 후포 죽변 나는 고기들은 다 소화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 이게 검토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산불난 지역에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산지 생태원, 그 다음에 경북 119 특수대응단 이 부분은 다 유치를 했습니다. 이 특수대응단은 720억은 헬기값 500억 포함입니다. 전체로 이런 부분은 이상없이 다 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주도하는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겠다 했는 거. 이 부분은 지금 한수원, 그 다음에 동남발전 해가지고 공기업들 몇 군데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해서 MOU를 맺었어요. 왜 이걸 했냐면은 지금 불이 나고 나니까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국민들하고 민원만 없애고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허가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놔두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할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가장 피해는 적게 하고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 취지에서 공기업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맺고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하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 트레일이라든지 요 트레킹 센터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는 없고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느냐 하는 부분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광 분야. 관광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쪽하고 연결을 할 거냐.
울진군 관광의 제일 문제점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뭐냐?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돈은 안 쓰고 보기만 하고 가고 심지어는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이게 울진 관광의 문제점이거든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 체류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관광지에다 잘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와서 자는 걸로 해야 되겠다. 자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는 관광객으로 바꾸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지만은 결국은 동해안을 찾는 사람을 재워야 되거든요. 근데 동해안에 온 사람은 지금 서울이나 이때서 다 전부 다 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삼척 솔비치에 오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삼척의 솔비치에 관광에 오는 사람들이 솔비치에서 안 자고 울진 가서 자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밑에서 대구 쪽에서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덕 자는 것보다가 영덕에 600실 규모 만들고 있는데 영덕에서 자는 것보다 괜찮은데 울진으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북쪽에서 경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솔비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울진으로 오게 하는 방법. 요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관광 브랜드도 정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하는데 사계절로 전천후 오션 리조트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오션 리조트의 전제 조건은 내가 솔비치 갈 바에는 울진으로 가겠다. 울진에 있는 리조트를 가겠다. 이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셉 설계 다 했어요. 컨셉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민자 유치할 수 있는데 같이 접촉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케이블카도 있고 엑스포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전체 중간 그 다음에 또 개발해야 되는 데가 우리 오산에 부지가 있고 기성 쪽에 부지가 있어요. 이쪽 연계가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순서로 봐서는 여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쪽들을 개발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광 슬로건을 대한민국의 숨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토의를 하면서 바다를 주제로 할 거냐, 건강성을 주제로 할 거냐, 계곡을 주제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른 데하고 다 중복이 되더라고요. 동해바다 삼척도 있고 영덕도 있고 다 있고 계곡해도 다 있고 다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2019년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도시 울진으로 뽑혔어요. 이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공기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숨 울진으로 관광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이 산림치유, 에쿠아리움, 온천치유, 해양치유 이 부분 좀 다듬어야 돼요. 지금 산림치유 하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지만 1년에 적자가 한 1억 정도 생깁니다. 예. 앞으로 운영의 묘를 대해서 뭐 국비 받았다고 다 저게 아니고 제대로 울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실을 갖춰갈 겁니다. 지금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다른 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래요. 아, 군 단위에서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 우리 군에서 했으면 못했을 거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더 투자를 하는 게 야구장 하나 더, 그 다음에 축구장 하나 더. 축구장은 같이 축구를 하면은 옆에 가서 몸 풀 수 있는 운동장 같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야구장도 야구 시합하러 오고 야구 연습하는데 같이 더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더 있으면은 거의 스포츠 마케팅 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 이왕 돈 쓰는 거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복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는 나쁜 복지가 없잖아요. 하면 다 좋은데 이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는 점점 고령화돼서 지금 하면은 뭔가 마을에서도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하나 중심지가 돼서 그게 공동의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참 귀하죠. 귀한 아이들 태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의료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일자리도 복지입니다. 이제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전부 복지인데 청년들 일자리도 그렇고 내가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면은 군에서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고 임대형으로 빌려준다. 지금까지의 지원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원 비율이 대개 7대3이었어요. 자부담 3, 지원 7.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7이라는 보조금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아예 다 만들어주고 임대료 받자. 그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해서. 그래서 임대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왕에 복지를 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등한 우리 군민이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동등하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게. 그래갖고 울진사랑 카드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쓰는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회는 다 주자. 이게 이러한 부분에 예산 늘렸어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은 솔직하게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했어요.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 달에 7,000원 드립니다. 한 9억 들어가요. 울진군 전체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번 같이들 나가 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장원에도 한번 다녀오고 뭐하고 하는 게 생활에 굉장히 활력소도 되고 건강 유지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맞춰서 하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한데 돈이 좀 비싸다. 그거는 다 해주자. 이거. 그런 부분은. 그게 대상포진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마을 회관에서 이건 숙제입니다. 한 끼 정도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데 한 끼 정도 마을 회관에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는 좀 가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 신청을 했다. 예산이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못했는데 시범으로 지금 쌀하고 김치하고는 다 나옵니다. 이게 단지 문제가 뭐냐? 밥을 해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밥을 해주실 분은 구해드릴 수는 없어.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만은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그 하는 데는 쌀하고 김치하고 반찬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시범을 몇 군데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반찬하고 조금 예산이 붙다가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런 시범을 정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은 돌아가면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이게 되느냐. 그걸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제는 이 100세 시대에 집에서 가만 못 계시고 뭔가를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 풀 뽑는 일에 저한테 그거는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되지만은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표고버섯 스마트팜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 따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한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 하나만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 인프라 이게 여러 가지 저걸 해줘야 되는데 원래 예산 다운되는 요 울진읍에 또 읍사무소 개조서부터 해가지고 북부 생활권에 390억, 후포 120억, 농어촌 일부 이제 64억 해가지고 그래도 국비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국비 확보한 데는 올해 내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제가 와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도서 지역들 이러한데 차가 들어가는 거하고 물 먹는 거는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금강송면하고 몇 군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수돗물이 정상 수도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페널티 먹어요. 이게. 지금까지 뭐 다들 이제 선출직으로 나오면 그렇겠지만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걸 안 올린 거예요. 이게 안 올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데 돈 쓰지 말라 했는데 왜 썼느냐 이래가지고 받아서 쓰라 했는데 그래서 페널티 주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물값입니다. 물값 올려야 되는데 물값 못 올려요. 물값 올리는 기준이 뭐냐? 수도 파이프 이거 하는데 공사비 많이 들어가면은 더 올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누적된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적된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더 많이 확대는 못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은 좀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기능 군정. 제가 군민 성김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37개 마을에 가서 군민들 의견 수렴한 게 189건. 제가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들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쓰는 지위에서는 예산에 대한 감각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했을 때 효과는 뭐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 판단이 갈 정도가 돼야지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 안 돼요. 189건이 나왔지만은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우리 군에서는 전체를 다 알아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은 내년도 본 예산 준비를 합니다. 본 예산 준비를 하면은 다 나가서 어느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전체가 파악이 돼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예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선은 목적 자체가 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가서 듣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 의외로 보면은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만 먹고 내용을 알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37개 마을에 189건 찍어갖고 그 다음에 요 문자로 받는 전화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또 하다 보면은 일일이 대응을 못 하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전화하다 통화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걸 회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갖고 있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문자로 보내놓으면은 간편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직원 한 명이 팔로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들어온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다 하는 걸 해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직접 전화를 해주고 또 때로는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들 이해를 시켜드리고 됐어.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불편한 거 직접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기 곤란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저거 했던 게 아까 처음에 우리 미션하고 승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시스템입니다. 인사 시스템.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가 공정하고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이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공무원 조직은
윗자리에 퇴직을 해야만 그게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조직들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더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직자들은 퇴직자가 생겨야 그 자리에 시킵니다. 제가 처음 와서 4명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4명을 인사를 하는데 무려 수십 통 전화 받았어요. 예. 뭐 수십 통은 넘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전화 안 옵니다. 이게 그만큼 인사권자나 인사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외부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많이 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절대로 또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이 개입이 안 되면 안 돼.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조직에서는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가는 게 첫 번째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안 되나? 그래서 이게 숫자로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면은 주항이나 도에서 평가에 25개 부분에 이제 수상을 했어요. 요 수상을 한 것 중에 민선 8기에서 했는 게 혁신 부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이거는 공약 사항에 혁신 내용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 혁신 대상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쭉 보면은 이 공기청정협회 맑은 공기 모범도시 대상 요거는 제가 별도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숨울진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기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냈던 거고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고 울진대게 이거는 과거에 똑같이 했던 거고 과거하고 계속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이 이건 수소산업도시입니다. 요 부분이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수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안 과제로서 이제 저 앞에 프랭카드도 자주 붙고 뭐 제가 하는데 우리 긴급벌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산림조합에 주는 걸로 해가지고 다 결정이 돼 있었고 와서 산림조합 주는데 저는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수의계약은 절대 안 된다. 많은 걸 일일이 입찰을 못 붙이니까 그럼 자체에서 2인 견적이라도 해가지고 2인 견적에서 이 계약으로 다 유도를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의 문제점은 처음에 이 정부에서 357억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하고 357억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은 좀 싼데 면적을 늘려달라 했어요. 그래 늘려달라 했을 때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돈 저 앞에 그 면적 다 하고 나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면적을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왔는데 지금 강원도도 다른 데도 산불이 나고 뭐 나고 하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나머지 남은 부분을 면적을 늘려서 다 쓰게 해달라 하는데 지금은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긴급불처를 다 해줘야 2차 피해가 없어요. 이게 면적을 넓혀줘야. 그래서 357억은 뭐 지금 밖에서 프랭카드 붙이고 뭐 하는 거 전혀 뭐 저는 왜 붙이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에 민선 7기 때 방침 다 정하고 산림조합에 주는 걸로 다 해서 계약 맺어져 있었고 그 뒤에 관리 잘하고 있다. 면적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마린 CC가 이제 남아 있었죠. 마린 CC는 작년 12월 31일자 클럽하우스 준공 못한 데 대해서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처음 소송을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나온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린 CC 그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우리가 계약 해지하는 거를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냈어요. 냈는데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울진군이 이긴 거죠. 울진군이 한 게 맞다 이렇게 넘어갔고 그래서 다시 저쪽에서는
그러면 행정소 청구해서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가 9월 27일까지는 이 체육시설 등록을 마감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 연말자 계약 해지되어 있는 부분하고 별개로 지금 이 임시 영업 자체는 9월 27일까지 도하고 해서 연장을 했어요. 왜 연장을 했느냐? 지금 세워놓고 나면은 이 집행정지 소송과 관계없이 중간에 생기는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울진군이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 영업은 하되 그 영업에서 생기는 돈은 전체가 나중에 가가지고 정산하는데 다 같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했을 때 들어간 돈, 그 실사를 나중에 다 해야 되겠죠. 그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임시 영업 허가가 9월 27일까지 돼 있다. 그 다음에 임시 영업 허가 저희가 체육시설로서 마린시설을 등록을 해야 되는 기한이 9월 27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뭐 그동안 이제 날짜별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 같은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군정이 지금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이 실행력을 좀 높이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거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하여튼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가 다른 군정보다는 경쟁력 있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주년 제가 할 때 이제 해형 경장 다시 금은고주를 다시 조이자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군정에 지금 해놓은 게 마무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걸 또 엄청난 큰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기자님들이 잘 좀 언론에서 유도도 해주시고 해야 될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군정에 판단은 이제 정확해야 돼요. 이게 제가 하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지금 왜 하합인 줄 아십니까? 비방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하합이. 그래서 언론이 그 중심에서 정말로 제대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말씀을 해주시고, 군정에 나무랄 일이 있으면 나무라 주시고 이렇게 좀 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항상 그동안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